여기 노숙자분들 명의를 빌려놓고 이 사람 여기서 일했어요 하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법인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공 경비를 만들어서 그들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줄여졌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세청 검증에서 적발된 거는 약 1,000억 원대의 법인세 탈세였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의 가족, 노숙인 분들, 그리고 허위의 다수인들, 이렇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거기에 따른 탈세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따로 있다니까요. 이렇게 걸려도 다수의 노숙자분들 혹은 인건비 계상이 된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세금들 다 내야 된다. 인건비 신고 대상이 된 근로자분들은요, 본인 앞으로 내려온 그 인건비 전부 다 세금 신고해야 됐다니까요. 왜? 유리지갑이니까. 근로자는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떼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 성실하게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이 유리지갑인지 그 구조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 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바로 내 옆에서 그리고 내 월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텍스머신입니다. 직장인들은요,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나라에다가 냅니다.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이 이거 세금 안 내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회사 너희들이 일부는 좀 떼고 그들에게 지급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소득은 100%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돈 10,000원도 숨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놓고 바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투명하니까. 그러면 이 유리지갑이 얼마나 털리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 10년간 나라 전체의 세금은 약 72%가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근로소득세, 즉 월급쟁이 세금은요 152%가 늘었어요. 평균치의 2배 넘게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율을 올렸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거의 그대로예요. 이거를 우리는 소리 없는 증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금 구간이 사실상 2008년도부터 16년 넘게 묶여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서 월급은 같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 소득은 그대로이면서 내가 내는 세금 구간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더 와닿거든요. 예전엔 근로자의 76%가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인 6%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3%로 확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세금 구간이 위로 자동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한 해 3% 정도가 오르면 내 근로소득세는 9%가 넘게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율 구간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증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년 2월 13월에 세금 폭탄, 이것도 아시죠? 다들 13월에 월급 보너스라고 하죠.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인 5명 중에 1명은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회사가 매달 떼는 세금은 정해진 퍼센테이지에서만 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국가가 예상한 그 소득보다 조금 더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회사의 퍼센테이지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차액을 연초에 토해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불리한 분들은 누구냐?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혹은 고액 연봉자들, 이런 분들은 꽤 불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벌었으면 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직장인들은 사실 내가 얼마 토해내야 되는지 예상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사실 계산하기도 벅차잖아요. 한 번에 이거 내라고 하면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또 비과세 한도도 굉장히 인색해요. 회사에서 주는 밥값, 뭐 이거 식대라고 하죠. 이거 식대도 세금 안 떼는 그 한도가 200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만 원으로 쭉 일정했다가 2023년도에 겨우 10만 원 올려줬어요. 아니, 한 끼 10,000원 시대에 요즘에는 뭐 더 하잖아요. 2023년도에 겨우 20만 원이 됐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임직원들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세금을 붙인다고 합니다. 차 살 때 깎아주는 거 혹은 제품 할인, 이런 것까지도 세금을 전부 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소득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임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회사에서 주는 복지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나를 위해서 주는 복지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세금을 붙여버리면 이거 조금 너무할 수 있거든요.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복지 차원으로 혜택 준다는데 거기도 세금을 붙인다니, 참. 법인세 상속세는 냅두고 만만한 유리지갑 텁니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해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게요, 저소득 직장인들 있죠, 좀 덜 받는 직장인 분들은요 대부분 다 세금을 안 내세요. 세액공제 뭐 이런 혜택들이 또 잘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세금 안 냅니다. 같은 소득의 직장인 분들은 막 무조건 더 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건요, 나만 더 낸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 옆에서 또 얌체같이 빼먹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 위장 청약.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위장 이혼을 해서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청약을 32번이나 넣었대요. 또 25년도 상반기 수도권에서는요 약 97%가 위장 전입에 따른 부정수급, 이게 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몇 년 동안 법 맞춰가지고 청약 통장 부어서 이것저것 요건 받아서 가산 점수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누구는 막 주소 옮기고 뭐 이런 꼼수로 새치기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멍, 요거는 세금은 아니고 고용보험 얘긴데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고용보험 있잖아요.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일하는 직장인들과 또 피땀 흘린 사업자분들이 같이 내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30대의 한 사람이 아버지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실제로 일은 안 하면서 이름만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분 자녀 3분의 육아휴직급여 2,600만 원 몰래 꿀꺽했다. 이거 아닙니까? 본인 친척 회사에 등록하고 받은 돈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뭐 이상한 꼼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 증명 서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본인 필체로 그런 증명 서류들 다 조작해서 내서요 실업급여 받아먹은 사람도 엄청 많대요. 일부러 면접에 안 가거나 뭐 아니면 될 생각도 없이 그냥 지원서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구직 활동은 안 하고요. 작년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약 322억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내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구멍은요, 직장인분들도 솔깃하는 구멍일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부당공제. 대표적인 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거든요. 실제로 기부는 안 하고 단체에 내가 기부했다, 내가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증명서류만 받아서 단체는 이런 불법 수수료 한 2~3% 정도 받고요, 본인은 기부금 공제 받고요. 이런 행태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다 걸릴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걸리면요 이거 부당공제라서 가산세 40% 붙어서 진짜 엄청 토해내세요. 2배 이상 토해내실 거예요. 보면은 실제로 최근에 5년간 이런 과다공제로 25만 8천 명이 1,462억을 추징당했다고 합니다. 한 단체는 거짓 영수증만요 약 296번 9억 5천만 원 발급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들 하시는 또 부당공제는요, 부양가족 공제를 부당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뭐 형제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이 올리셨던 부양가족을 내 거에도 같이 올리는 거예요. 원래 부양가족은 1인당 1명, 절대로 중복공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법으로도 많이 과다공제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로 실제로 큰 플랫폼은 또 화를 당하기도 했죠. 근데 이거 요즘에 정말 다 걸립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멍은요, 정부가 주는 지원금과 바우처입니다. 작년에만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이 16만 건, 약 1,000억 원 이게 발견됐대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받아가시는 부정수급 사례가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서 연구개발비 타먹는 거, 이거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나라를 속여서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뭐 이거는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대급으로 부정수급이 늘어났다고 해요. 총 63만 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옆에서 누군가는 얌체같이 빼먹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거는요, 이거예요. 얌체같이 빼먹다가 걸렸어요. 다 추징 당할까요? 사실 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아까 위장 청약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걸린다고 해서 다 청약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은요 66%까지 떨어졌대요.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 가능성이 50%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빼먹은 사람들은 절반만 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혹시라도 절반에 들어가서 내가 걸린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처벌은 나오지 않고 다 솜방망이 처벌만 나온다고 해요. 걸렸는데 왜 다 100% 환수 처리를 못 받냐? 그러니까 이게 걸렸어요. 그러면 낼 돈이
다시 환수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명의 위장으로 다른 데 빼돌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낸 사람들은 100%다 꼬박꼬박 이렇게 내는데 얌체같이 이렇게 빼돌린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 돈 없다, 배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합법인데도 억울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건강보험. 건강보험 많이 내시는 분들 진짜 많죠. 거의 이제 준조세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떼이는 거거든요. 나는 직장 가입자라서 월급에 매달 건보료 떼서 나오는데 소득이 100% 노출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떼서 나오는 거거든요.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40%가 피부양자거든요. 피부양자가 뭐냐? 소득이 적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딱 걸려가지고 건보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얌체같이 재산이나 뭐 다른 소득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이걸 숨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재산이나 다른 소득들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영원을 내도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이는데 누구는 고액의 재산이 있어도 영원만 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직장 가입자가 매년 느끼는 억울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행히도 22년도에는 이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도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영국도 똑같다고 해요. 영국 정부는 세율을 한 번도 안 올리고 세금 구간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도 한 해에 550억 파운드, 520만 명을 새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걸 영국에서는 스텔스 텍스라고도 불러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소리 없는 증세,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거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화나는 얘기만 잔뜩 했죠. 그런데도 한 가지 위안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 얌체짓들, 위장 전입, 부정수급, 지원금 탈루, 가짜 기부금, 이거 전부 다 국세청과 권익위가 잡아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얌체같이 빠져나간 것 같아도 이거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구조는 우리같이 성실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더 많이 잡히는 구조가 됩니다. 과표 구간을 물가에 맞추자는 이야기, 걸렸다면 환수를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들이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팩스머신은 제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세금 지식을 불려줄 예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는요, 세금이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세금 부담 없는 세금 지식 많이 얻어가세요. 구독 하셔야겠죠? 만약에 계획한다가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자기가 수수료 진짜 많이 들었대요. 할 사람이 좋아. 변호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마예요?